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3개 주에 거의 2피트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멈춰섰던 도시 기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각 가정에 최소 $1,700 환급을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 연방의회에서 국정연설을 실시합니다. 주요 언론들은 경제 부문의 연설 상당 부분을 할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공공주택 지원 대상을 사실상 시민권자와 합법 체류자로 한정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불체자가 있으면 가구 전체가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DHS가 시민권을 받기 전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투표 행위가 확인되면 기소 또는 시민권 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3개 주에 거의 2피트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멈춰섰던 도시 기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뉴저지 트랜짓 등 통근 열차는 오늘 오전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LIRR은 오늘 오전 4시부터 론콘코마, 헌팅턴, 바빌론, 오이스터베이, 몬토크, 포트 워싱턴 지선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엔 제한적인 운행을 했지만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메트로노스도 허드슨, 할렘, 뉴헤이븐 노선에서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NJ 트랜짓도 오전 5시경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뉴캐넌과 덴버리 지선은 주말 운행 시간표에 따라 운행을 시작했고 워러베리와 와사이크 지선 운행은 버스로 대체됐습니다. 뉴욕시 전철도 대부분 정상 운행 중입니다. 다만 일부 노선의 급행 열차는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MTA 버스도 정상 운행됐지만 도로에 쌓인 눈으로 운행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소요됐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폭설의 센트럴파크 적설량은 19.7인치를 기록해 역대 9번째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센트럴 아이슬립은 31인치, 바빌론은 29.5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스태튼 아일랜드 24.1인치, 퀸즈 와이스톤 21.5인치, 뉴저지 뉴아크공항 27.1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폭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도로 이용을 자제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가 당초 공언한 15%가 아닌 10%로 우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관세 발효를 앞두고 수입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백악관도 글로벌 관세가 일단 10%로 시작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15%로 인상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재 15% 인상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추후 시행될 것이라고만 말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상호 관세율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했으나 무역법 122조에 따른 이번 글로벌 관세 포고령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됩니다. 일부 핵심 광물과 천연자원, 에너지 관련 제품, 소고기, 오렌지 등 일부 농축산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의약품, 승용차,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도 제외 품목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도 제외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한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앤디 김 상원 의원은 각 가정으로부터 최소 $1,700를 빼앗아갔다며 환급을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 관세 등에 대한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 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징수분을 180일 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면 환불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위법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로 거둔 200조 원대의 관세 수입을 미국 국민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행정부가 거두어들인 관세 수입 1,340억 달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부는 미국 가정으로부터 최소 1,700달러를 빼앗아갔고 이를 환급해야 한다며 환급액이 수표 등 형태로 미국인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행정부가 미국의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불할지 여부는 하급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이송했다며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하급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몇 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대형 운송업체 페덱스가 정부를 상대로 납부한 관세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주요 기업이 환급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첫 사례로 향후 기업들의 추가 줄 소송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 연방의회에서 국정연설을 실시합니다. 주요 언론들은 경제 부문에서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이콧을 예고한 민주당이 어떤 방식을 택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자신의 경제 성과를 집중 홍보하고 물가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설 초안을 접한 백악관 관계자는 연설의 공식 타이틀은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 강력하고 번영하며 존중받는 국가라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에 관해 설명하고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연방 대법원이 그의 핵심 관세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4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었지만 국정연설 단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또 연설에서 지난해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감세 법안과 처방약 가격 인하 노력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올해 초 발표한 의료보험 체계 법제화 입법을 의원들에게 촉구할 방침입니다. 법안은 보험사 대신 소비자에게 정부 보조금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보이콧 등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고물가 상황 등을 부각하며 중간 선거를 겨냥한 여론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연설을 보이콧하고 의사당 인근 내셔널몰에서 열리는 국민의 국정연설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공공주택 지원 대상을 사실상 시민권자와 합법 체류자로 한정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불체자가 있으면 가구 전체가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지난 19일 가족 구성원 일부가 무자격자인 혼합신분 가구를 연방주택보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혼합신분 가구는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자와 불체자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현행 제도에선 합법 신분을 가진 구성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주가 허용됩니다. 4인 가족 중 1명이 서류 미비자일 경우 전체 지원액의 약 75% 수준만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구 구성원 전원이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 신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가구 전체가 주택 지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당국이나 건물주가 불체자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HUD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주택 자원을 시민과 합법 거주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법적 허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정책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2만 가구, 최소 8만에서 1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불체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2월 22일을 천사 가족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2월 22일을 천사 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천사 가족은 미국 내 불체 범죄자에 의해 살해된 미국인의 가족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 우린 진정 엄숙한 자리에 모였다. 곳곳엔 지난 행정부가 들여온 불법 이민이란 재앙으로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손주, 소중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슴 아픈 미국인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우리 정부가 수십 년간 배신하고 언론이 완전히 외면한 이들이라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언론을 비난한 뒤 불법 이민자 단속 및 국경 강화 업무를 맡고 있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차르를 언급하며 우린 지금 100% 폐쇄된 국경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피해자 가족을 연단으로 불러 짧은 발언을 하도록 했고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강력 단속 및 국경 강화 정책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 것은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진행된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시위 진압 과정에서 연방정부 요원들에 의해 미국인 2명이 잇따라 사살당한 뒤 자신의 이민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DHS가 시민권을 받기 전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전 투표 행위가 확인되면 기소 또는 시민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내부 문서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토안보 조사국 산하 각 지국에 지시돼 있으며 시민권 취득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투표한 사례를 조사해 형사 고발이나 시민권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잠재적 투표 사기, 시민권 취소란 제목으로 작성됐으며 대통령의 선거 무결성 행정명령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기존의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대상으로 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과거 조사에선 1000명 이상의 이름이 공개돼 형사 고발이 예상됐으며 이번 지침은 이후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까지 포함해 이전 투표 행위가 확인되면 기소 또는 시민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분석에 따르면 4,950만 명 등록자 가운데 약 10,000명이 추가 조사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의 과실로 과지급된 소셜연금을 수천 달러 단위로 반환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지급 통지서를 받은 경우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감사관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은 2024년 한 해에만 부적절하게 지급한 연금이 약 7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과지급이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2024년 3월 상원고령화위원회 청문회에서 수령자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과지급이 발생했어도 연금의 100%를 한꺼번에 회수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회보장국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수령자가 과지급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조건에 따라 생존 가족에게 환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사망 전에 과지급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록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셜연금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과지급 통지서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면제 신청이나 이의를 제기하면 사회보장국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환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반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보장국은 매달 연금의 50% 또는 지급액의 10%를 자동으로 공제해 채무가 상환될 때까지 회수합니다. 연방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소셜연금 과지급 구제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10년 이상 지난 과지급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국이 환수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3.1 독립운동 107주년을 맞아 하와이에서 조국 독립에 헌신했지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34인을 국가보훈부에 서훈 신청했다 밝혔습니다. 서훈 신청 대상자엔 그동안 기록상으로만 존재했던 비밀결사단, 포아하나연합회와 키파울루 군무부 관련 인물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독립을 위해 군사교육을 수행한 하와이 마우이 섬 핵심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이 외에도 심상열, 이은구, 최애나 등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추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독립유공자로 추서됩니다. 창원대는 2019년부터 하와이 이주 1세대 이민자 무덤을 조사해 마우이 섬 내 한인 묘소 약 1,600곳을 확인했습니다.
폭설과 강추위로 악명 높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당국이 주최한 제설차 이름 공모전에서 ICE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얼음을 없앤다는 의미도 있지만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는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폐지 운동을 지지하는 구호로 해석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ICE 폐지란 이름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시 대변인은 ICE 폐지는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며 시카고 시민들은 이 제설차 이름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소속 약 4,200명 간호사들이 3년 계약안을 승인하면서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최종 계약안엔 3년 동안 총 12% 임금 인상, 간호사 수 확대, 안전인력 기준 강화, 직장 내 폭력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은 추가 부담 없이 유지됩니다. 앞서 몬테피오레 메디컬 센터와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비슷한 계약을 승인하며 파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는 이번 합의를 보건 정의와 노동운동의 승리로 평가하며 악천후 속에서도 싸움을 이어간 간호사들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뉴욕 역사상 가장 길고 규모가 큰 간호사 파업으로 지난달 12일부터 40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22일 올해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단속을 다시 시작했다며 이미 음식물 쓰레기와 정원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은 425명의 위반자에게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 규정은 1에서 8가구 다세대 주택은 첫 위반 시 벌금이 $25, 두 번째 위반 시 $100까지 부과될 수 있고 9가구 이상 아파트 등 대형 주거 건물 첫 위반 시 벌금이 $100, 두 번째 위반 시엔 $3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갈색 수거통에 별도 배출하거나 오렌지색 대형 유기 폐기물 수거함에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눈 또는 비가 내리다 멈췄다를 반복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